안녕하세요. HLB가 마이너스 6% 하락했습니다. HLB만 그런가? 코스닥도 마이너스 2.46%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와 코스닥 모두 음봉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시장이 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국 헝다그룹에 이어 판타지아 홀딩스가 달러채 만기 상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2억 570만 달러니까 하나로 약 2,447억 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죠. 2천억 원이면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죠. 맞춤법이 웬만하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뜻의 형용사는 웬만하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웬만하면이라고 써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9.9원입니다. 곧 1190원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도 판타지아도 채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판타지아 발음이 좀 그렇네요. 화양연 홀딩스라고 합니다. 판타지아의 소식은 포브스와 같은 외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식인데 포브스에서 들을 수 있죠. 포브스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주요 경쟁 업체로는 포춘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포브스의 계열사로 인베스토피디아.com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용어를 영어로 검색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웹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잘 해놨죠. 이게 포브스의 계열사였습니다. 판타지아는 중국 기업이고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미국의 포브스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판타지아의 신용 등급도 미국에서 평가하죠. 국제 신용평가 기업 피치가 평가했습니다. 피치그룹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이중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 바로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있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전부 등장합니다.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모두 판타지아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특히 피치는 판타지아가 채권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보도를 보고 신용 등급을 B에서 정크 수준인 트리플 C-로 끌어내렸습니다. 한 등급을 낮춘 것도 아니고 한 번에 4등급을 낮췄죠. 회사채 등급은 보통 10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피치는 마이너스도 있는 걸 보니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회사채 신용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가? 원리금 지급 능력의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가능성이 높으면 높은 신용 등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회사의 채권은 당연하게도 트리플 A입니다. 상환 불능 상태는 D입니다. 보통 회사채는 트리플 A에서 D 사이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회사채는 신용도에 따라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투기 등급부터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7를 기준으로는 트리플 B-까지가 투자 등급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투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피치는 판타지아를 트리플 C-로 평가했으니 투기 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순서대로 무디스, S&P, 피치입니다. 피치를 보면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고 그 다음 AA+, 그 다음 AA, 그 다음 AA-, 그 다음 A+, 이렇게 내려가죠.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나뉘는 구간이 바로 트리플 B-입니다. 투기는 투자 부적격입니다. 더블 B+부터 투기죠. 그러니까 B 등급은 이미 투기 상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강한 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요. 판타지아는 이미 신용 등급이 B였습니다. 강한 투기 상태였습니다. 투자 적격 회사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투기 상태였는데 이번에 더 내려서 이제는 정크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피치는 트리플 C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S&P의 신용 등급표를 참고하면요. 판타지아는 트리플 C-로 평가된 겁니다. B등급에서 몇 등급 내려왔는가? 하나, 둘, 셋, 넷, 4등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B등급에서 4등급 내려왔다고 설명한 겁니다. 트리플 C-는 어떤 단계냐? 극심한 투기보다 더 낮은 단계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위험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채무 불이행이죠. 그리고 트리플 C 마이너스에서 3등급만 내려가면 D가 뜹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과 3등급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신용도가 거의 바닥에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441억 원을 끝내 지불하지 못했죠. 저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판타지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파산 우려가 생기니까 회사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은 물론 회사채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반대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크본드가 대박을 치면 엄청난 수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살펴보면 현재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로 투자자들이 몰려갔습니다. HK 이노엔이 상승하고 있죠. HK 이노엔은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자니까 오늘 점심에 나온 기사입니다. 2년물 500억 원, 3년물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의 회사채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상승할 시장금리에 앞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겠죠. HK 이노엔은 자금 조달을 CB나 유상증자로 하지 않고 회사채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코스피 기업인가? 보니까 코스닥 기업입니다. HK 이노엔은 10월 1일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도 나온 바 있는데요.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공시를 들여다보니 리파이낸싱이 목적이었네요. HK 이노엔의 주인은 한국콜마입니다. 최대 주주로 지분율은 52.7%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의 주인은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최대 주주로 지분율은 27.14%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의 주인은 윤상현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로 지분율은 29.21%입니다.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뜨면서 다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기업들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양봉으로 반등하는 듯하더니 윗골이 달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마이너스 2%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각종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머크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데 부강약품은 9월 30일에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처참한 주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강약품은 9월 30일에 장대 음봉을 시작으로 4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죠. 특히 이날은 양봉 상태였다가 윗골이 달고 음봉 전환했으니 여기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정말 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잠시 대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중국 부동산도 우려가 되는 상태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